안녕하세요.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 드링크는 보이세요? 감주. 우리 할머니가 직접 해주신 감주. 구정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올해 꼭 합격하시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사업 번창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거래처 담당 세무사를 찾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사업 번창하시고, 저희 주 세무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어떻게 제가 목소리가 좀 갔죠.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강의 개강을 했고, 유해일순환 그 진화월드에서도 제가 썸네일에 적었지만, 우리 내 식구들, 제 수업을 감사히도 신청해 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열강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갔어요. 제 현강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죠? 수업하다가. 감주 맛있다. 지난주에 여학생 한 분을 울렸어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30대 중반이니까. 저희 와이프랑 케이스가 좀 비슷했어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1차를 시험을 봤었고, 1차는 늘 합격을 하셨대요. 근데 2차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2차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저희 와이프랑 똑같죠.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고 2차 시험을 봤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죠. 첫 수업 때부터 그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은 그분이 뭐 정상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수업,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첫 번째 수업의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때부터, 그 쉬는 시간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원래 첫 수업, 첫 개강하고 1교시 끝난 그 첫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누굴 찾아와서, 강사를 찾아와서. 근데 수업 다 끝나고 좀 쉬었다 합시다 하고 이제 교단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막 오셔갖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근데 질문하시는 내용이 굳이 이런 걸? 굳이 이런 것까지? 이런 규정이 있었어? 이거 몰라도 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을 주로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를 좀 화나게 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이제 가중평균 차익 비자율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질문하신 게, 돈을 갚은 날, 차입금을 상환한 날에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를 들면 2025년 2월 1일 날 돈을 갚았는데 2025년 2월 1일 날 같은 날에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날짜에 상환한 그 차입금은 그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 차익 비자율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 갚지 않았다고 보고 그 차입금도 포함시켜서 가중평균 차익 비자율을 봐야 될 것이냐, 계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차입금은 갚았으니까 없는 차입금으로 보고 가중평균 차입자율을 계산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런 거.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의고사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더 정확한 조건을 줘야 되겠죠. 어? 몇 날 몇 시에 갚았는지, 어? 뭐 시간이라도 알려줘야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냐. 그 모의고사를 어떤 분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내셨을 수도 있죠. 저는 그 규정, 그런 규정 몰라요. 어? 알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안 나오니까. 아, 그런 걸 내겠습니까, 시험에?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셨고, 제가 거기서 폭발했어요. 왜 자꾸 우리 지금 1순환 되는 기출문제만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 기출문제에서 말 그대로 기출된 주제만 잘 갖고 가도 우리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번 시험에 우리가 100점 못 맞아서 떨어졌냐? 40점 못 맞아서 떨어졌지. 아니, 40점만 넘기면 되는데 왜 자꾸 할 수도 없는 걸 내가 알아서 범위를 지금 줄여주고 있는데 왜 혼자 범위를 늘리고 있냐, 다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수업 끝나고. 소리 지르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 수업 듣지 마라, 당신은. 나는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 나의 철학은 뭐냐면 다 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나온 것만 하면 되고 그게 불안하면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면 된다. 조금만 더 심화하면 된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학원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엽적인 거? 제가 그거 영상 여러 개를 통해서 왜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또 했어요. 학원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낼 수가 없다. 지엽적인 걸 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합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과감히 버렸고 연습서 한 것만 제대로 보자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커리큘럼은 그 커리큘럼이다.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바라면 내 수업 듣지 마라. 당신은 내 수업 들으면 불안해서 못 견딘다. 다른 학원 가서 모든 걸 다 다루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불안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의고사에서 하도,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길었으니까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이렇게 보다 보니 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은 아니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래서 제 수업을 듣고 그분 말이에요. 그분 표현이에요. 불쑥불쑥 그런 게 생각이 난대요. 이런 게 있었는데. 설명을 듣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제 낸 거 아니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게 생각나면 그 문제를 낸 강사님께 가서 여쭤봐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냈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또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올해 시험도 또 어려울까봐, 그래서 자기가 떨어질까봐 불안스러워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대요, 본인 스스로. 제가 거기서 또 얘기했어요. 어려운 거 나오면 안 풀면 되잖아. 이번 세무사 2차 시험에 회계학 2부 어려웠는데 법인세
법인세 2번이 어려웠잖아요. 그거 안 풀면 되잖아요. 문제 3번 소득세, 문제 4번 부가세 천천히 잘 풀어서 꽈락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이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다니까요. 당신 시험지에만 법인세 문제 2번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험지에 다 법인세 2번이 있었어요. 본인은 법인세 2번 때문에 떨어졌대.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험지에 다 법인세 2번이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안 떨어졌어? 합격한 사람이 왜 나와 도대체? 합격한 사람은 그분과 차이점이 뭐예요? 법인세 2번을 안 푼 거야. 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어려운 게 나오면 풀지 말자고, 좀. 뭐 당신들이 세법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뭐 다 풀려 그래. 그래서 다 풀었어. 100점어치 다 풀었어. 근데 왜 꽈락 나? 아는 것도 틀려. 모르는 건 몰라서 틀려. 아니, 어려운 거 나오면 뭐 안 풀면 되잖아. 합격 기준이 뭐예요? 40점 밑으로만 떨어지지 마. 그리고 평균은 60점만 넘겨? 이게 합격 기준 아니에요? 40점만 넘기라고 40점만. 그것도 못 넘기면서 뭐 난리치고 있냐고. 제가 그분한테 막 그랬어요. 나는 당신 너무 안타깝다. 어? 아니, 내가 합격시켜주려고 지금 범위를 확 줄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도대체. 어려운 거 나오면 풀지 마라. 당신 이렇게 하면 또 떨어진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우세요. 펑펑. 이거는 한번 털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집에 모의고사 쌓아두고 있죠. 그동안 모의고사 본 거. 그러니까 그렇대요. 다 갖다 버려. 제가 제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면서 그 모의고사 다 찢어버리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안 보냈어. 그 영상 보내는 대신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불편했다면 뭐 사과하겠다 이런 류의 긴 문자를 보내셨고, 저도 긴 문자로 답장을 했어요. 기분 나쁘게 상처를 드렸다면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난 당신이 너무 안타깝다.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어렵게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랬다. 다음 주에 웃으면서 보자.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자에서. 그동안의 세무회계 수업이 너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혔대요. 세무회계 수업을 들을 때마다 막 본인이 문제를 풀고 막 이게 뭐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고 이런 건 되게 보람 있고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막 너무 숨이 이렇게 꽉 차가고 그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 강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잘 풀리고 수업 시간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잘 풀리고 수업 시간도 술술 잘 가고 내가 너무 안주하고 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이 너무 잘 집중이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려서 불안해서 오히려 막 옛날 거를 오히려 억지로 더 떠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지금 1순위한테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당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냐. 문제가 술술 풀린다고. 근데 그 문제가 기출문제 아니냐. 실제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술술 잘 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론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풀지 마라. 안 풀면 된다. 나도 옛날에 수험생 때 시험장 들어가서 회계학 2부 60점짜리 두 문제 풀어서 58점 맞았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도대체. 왜 당신은 100점어치를 다 푸는데 까락 나는데 나는 왜 60점어치 풀고 왜 58점 맞냐고 왜. 좀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이 막 집중도 잘 되고 물 흐르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그거는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렇다. 그랬죠. 아무튼 간에 뭐 비판받고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학원은 학생들의 불안함을 먹고 살아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해야 강의를 듣고
문제를 사서 보고 하니까. 아니, 어느 미친 학원이 그러겠어요. 야, 너 그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 학원이 어딨어요. 야, 그걸로 되겠니? 더 공부해야지. 더 공부해.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학원이지.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근데 저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 그만 좀 해. 공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다짐했어요. 저를 믿고, 에,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큰일 났어요, 저는. 그분 떨어지면 저는 강사 일을 그만둬야 돼요. 아무튼.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걸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점점 합격은 멀어집니다, 진짜로. 기출 문제를 금과 옥조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이 되면 거기서 조금 조금 늘리는 거예요. 남들이 이만큼 한다고 시험에서 어쩌다가 한번 지역적인 게 나왔다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40점만 넘기라고요. 제발 좀. 40점만 넘겨, 40점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차분히 급할수록 돌아가고 불안해하지 말고.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벌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 뭐가 벌어질지 몰라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제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잘 보냅시다.